전 세계가 경제 위축 우려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산 중심의 경제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우려로도 번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조업과 다르게 비제조업에서는 꾸준한 상승,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또한 그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 전략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우리가 PMI 지수를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PMI 지수는 구매관리자 지수의 약자인데요. 기업에서의 책임자급의 구매관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을 PMI 지수라고 합니다. 그 질문은 앞으로의 동향에 대한 질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생산을 더 늘릴 건지, 신규 주문은 얼마나 받았는지, 고용은 얼마나 더 늘릴 건지, 주가 동향에 대해서도 물어서 그걸 지수화하는 건데요. PMI 지수는 보통 기준점을 50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50을 넘어설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경기가 확장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50을 밑돌 경우에는 경기가 더욱더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PMI 지수는 관리자들의 심리를 묻는 것으로서 경제에서는 선행지표로 쓰입니다. 향후 업황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경기를 내다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앞서서 오늘 오전에도 중국의 8월 제조업 PMI 지수가 공개됐는데 77개월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다소 업황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또 유럽에서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지수가 공개되고요. 미국의 8월 제조업 PMI 지수도 공개되면서 앞으로의 업황을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PMI 지표를 살펴보다 보면 대략적인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각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위축되고 있는데 비제조업 PMI 지수는 오히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7월의 PMI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르케트가 조사하는 7월의 서비스업 PMI 지수인데요.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50을 넘어서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50을 넘어섰고요. 주요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도 모두 다 50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서비스업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보면서 향후 더욱더 주가의 성장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업종들을 서비스업과 비제조업으로 일단 나눠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좀 쉽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조업을 보시면 전통적으로 에너지와 소재 그리고 산업업종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반대로 비제조업은 제조와는 좀 관련이 없는 통신 서비스나 IT 그리고 유틸리티라고 하면 뭐 전기나 가스, 수도가 되겠죠. 그리고 금융과 소매업종, 헬스케어 업종들을 속할 수 있는데요. 주가의 등락이 비제조업과 제조업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업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1년 동안의 미국에서의 업종 지수의 흐름들을 보시는 건데요. 제조업에 속한 업종들은 대부분 10에서 30%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비제조업에서는 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들이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소매 업종도 10% 이상의 1년간의 성장을 보여줬고 헬스케어 업종 지수도 21%나 오르면서 미국에서도 비제조업의 성장세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PMI 지수가 집계되지 않는데요. 대신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BSI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 역시나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뉘어서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쪽에서의 뚜렷한 성장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BSI 지수는 기준점이 100이기 때문에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다 위축을 뜻하고 있지만 그 위축의 정도가 다릅니다.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위축을 보여주고 있고요. 7월에서부터 8월까지도 모두 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또한 기업들의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분석을 해보시죠. 보시면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제조업에 속하는 종이목재나 섬유유복, 운수장비,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그리고 음식료품까지 모두 다 업종 내에서 지난 상반기에 순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제조업에 속하는 전기가스업이나 의료정밀, 그리고 의약품이나 서비스업, 유통업까지도 대부분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의 순이익 증가율이 높고 그만큼 주가의 상승률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별로도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릴 수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성장하는 업종 속에서 주도주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에도 강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8월의 마지막 주 증시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좋은 수익률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을 읽는 남자 함께했습니다.